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알려졌던 11호 태풍 흰남노가 예상보다 빠르게 어제 오전 울산을 거쳐서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화강은 한때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지며 국가정원이 또 침수됐는데요. 반면 당초 침수 피해가 우려됐던 중구 태화시장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울산은 매곡 지역에서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평균 16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로 태화강 국가정원과 강변 둔치, 주차장과 산책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중구 쪽 둔치는 4m, 남구 둔치는 4.3m, 국가정원은 4.9m가 침수 수위인데 한때 강물이 5m까지 차올랐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전 6시에 태화강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가 오전 11시에 해제했습니다. 국가하천 등 52.43km 구간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화교 하부도로가 물에 잠긴 것은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 이후 1년 만입니다. 반면 상습 침수 지역으로 꼽히는 중구 태화시장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비의 양도 한몫했지만 꼼꼼한 준비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중구는 올해 초 시장 주변 하수관로를 준설했고 하수도 뚜껑도 교체했습니다.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가게 앞에 설치했고 대형 펌프 6대를 준비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분당 4만 5천 리터의 물을 퍼낼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까지 배치됐지만 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방사포도 준비하고 또 여기에 보이는 이런 대형 펌프들도 준비해서 엄청난 큰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분다는 큰 태풍에 비하면 우리 피해는 굉장히 적었다. 울산시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인력 600명과 살수차와 굴착기 등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쓰레기 수거와 산책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내린 폭우로 울산에서도 일부 지역에 강물이 넘치고 도로와 건물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또 울주군에서는 20대 남성 1명이 음주 후 하천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실종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북구 동천강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동천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위가 4.2m까지 불어났습니다. 강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등 농가단지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청곡 사거리 일대 교통이 일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강물이 넘쳐 도로까지 흘러넘어왔습니다. 5개국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침수된 아산로 등 모두 22곳의 도로를 일시적으로 양방향 통제했습니다. 울산에서는 20대 남성 1명이 하천에서 실종되는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6일 새벽 1시쯤 울주군 언양읍 남청교 하부하천에서 20대 남성 6명이 음주 상태로 하천에 발을 담그고 놀다가 이 가운데 1명이 물에 빠져 실종된 겁니다. 이 사고로 소방구조대와 경찰관 등 50여 명이 수색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또 물에 잠긴 태화강 둔치에서 고립돼 나무를 잡고 있던 할아버지 1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태풍 피해가 우려되자 동구 술도 인근 성끝마을과 북구 신명마을 등 모두 77가구의 주민 116명을 숙박업소와 울산교육연수원 등으로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태풍으로 인해 건물이나 집안에 물이 차올라 침수된 곳 모두 6개소에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울산 곳곳에는 강풍으로 인한 정전과 시설물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바닷가를 중심으로 파도가 도로까지 뒤덮었고 소방의 태풍 피해 신고도 100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흰남노가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가는 동안 스쳐간 자리는 시설물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최근 관광객으로 붐볐던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 선착장도 피해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와봤더니 바닷물이 넘어서 이게 도로까지 다 침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현재는 이게 도로 정비하고 차가 다닐 수 있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태풍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수위가 높아진 탓에 선착장 안쪽까지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이곳은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바위가 송두리째 밀려오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주군 두서면 일대 제방이 붕괴됐고 남구의 한 요양병원은 강풍으로 벽면 샤시와 유리가 떨어져 3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풍에 건물 외벽과 지붕이 떨어져 나가거나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정전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이번 태풍으로 울산 전역에서만 4,400세대가 정전됐습니다. 남구와 동구를 잇는 울산대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 해제되는 등 20여 개 도로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등 183개 버스 노선이 도로 침수 등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재개됐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1000여 건. 지자체 등은 피해 현황 파악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르입니다. 이렇게 울산은 어제 새벽 태풍 흰남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상륙과 함께 세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우려했던 큰 피해는 없었지만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추석을 앞두고 수확 작업이 한창이던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어서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 서생면의 한 배농가입니다. 태풍이 이곳을 휩쓸고 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가지에 달린 것보다 떨어진 것이 더 많은데 아예 나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6일 새벽 서생면 일대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2m, 울산에서 초속 36.6m의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던 동구 남목동 다음으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앞을 가리지 못해서 이게 바람이 시했습니다. 아침 6시쯤 돼가지고 나와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 배나무도 부러졌고 꼭 2년에 한 번씩 이 큰 태풍이 오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울주군 서생 지역 전체 배농가 210곳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른 과수 농가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지자체와 보험사의 본격적인 집계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태풍 흰남노는 2년 전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6m에 달했던 태풍 마이삭보다는 바람이 약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도 울산 기상대 기준 29.4mm로 태풍 차바 당시 시간당 104.2mm의 비를 퍼부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북구 매곡동도 시간당 52.5mm의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태풍 차바 때와 같은 집중호우는 아니었습니다. 상륙과 동시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악의 피해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43km로 북상하던 태풍 흰남노는 6일 새벽 4시 50분쯤 거제에 상륙하면서 강도가 한 단계 낮아졌고 속도도 시속 52km로 빨라져 6일 오전 7시 10분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11곳에서 태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 고등학교에서 천장 금속 마감재가 탈락하고 체육관 지붕 판넬이 파손됐으며 한 중학교에서는 CCTV 9대가 손상됐습니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탈락했고 모 초등학교에서는 하천이 범람해서 운동장에 토사가 유입됐습니다. 울산시의 교육청은 시설 안전원을 통해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운항이 중단됐던 에어부산의 울산공항의 운항이 재개됩니다. 에어부산은 어제 오전 11시 5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시작으로 국내선 노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운항합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김도겸 울산시장과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달에 이어 또 나란히 광역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시장은 58.9% 긍정평가를 받아 광역부문 1위, 전체 시도지사 가운데 2위를 기록했고 노 교육감도 58.2%를 받아 광역부문 1위, 전체 시도교육감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 시민이 느끼는 생활 만족도는 63.7%로 한 달 전보다 2계단 상승한 6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3%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대체 상수원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에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과 함께 대구와 구미 간 갈등으로 통합 물관리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극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지자체의 입장이 바뀌면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8만 1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에 해당하는 1,400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8%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0.9%, 고등학교 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0.8%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14.6%, 집단 따돌림은 13.7%, 사이버 폭력이 9.2% 순을 보였습니다. 1년 전보다 언어폭력과 따돌림은 줄었지만 신체와 사이버 폭력은 증가했습니다. 울산시가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의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응급의료기관 7곳과 응급의료시설 6곳이 24시간 진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군보건소 5곳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휴일에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24시간 응급지통 전화의 운영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에서는 추석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추석 연휴 전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휴 첫날 10건, 연휴 셋째 날 8건 순을 보였습니다.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에 가장 집중됐고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평소에 비해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항암제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로봇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로봇은 승강기를 타고 층간을 오르내리며 항암제를 2층 항암주사실과 5층 항암병동으로 이송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항암제 분실과 파손에 대한 위험이 줄고 환자들의 약제 투여 대기 시간이 감소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K 경남은행은 어제 추석을 앞두고 울산시에 1억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탁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 지역 소외계층 2,000세대에 전달됩니다. 또 SUR 울산복지재단도 추석을 맞아 1억 원 상당의 백미를 울산시에 전달했습니다. 백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 지역 저소득 세대 1,645곳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울산 중구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에 18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선물은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90명에게 전달되며 회사 측은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앞으로도 나눔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